2. 예측 결과에서 미래 변화를 밝힌다. 미래는 예측, forecasting에 의해 밝혀진다. 예측은 미래를 밝히는 창문이다. 예측 결과에서 미래의 변화를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예측 결과에서 변화가 밝혀지면 미래의 모습을 알게 된다. 그리고 미래의 다양한 모습을 중심으로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에서 최적의 것을 선택하여 미래를 개척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결과에서 변화를 밝혀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예측 결과에 나타나는 변화는 점진적 변화, 분기점, 창조적 파괴 현상 등으로 이러한 변화는 외삽주의적 미래 예측, 전위주의적 미래 예측, 급진주의적 미래 예측에 의해 밝혀진다. 미래 변화 밝히기 1. 점진적 변화 찾기. 점진적인 변화 추세는 주로 외삽주의적 미래 예측 결과로 나타난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추세가 현재에서 미래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외삽이란 용어는 현재의 추세, 가령 감소율 2%, 증가율 3% 등 같은 것을 현재로부터 예측하고자 하는 시기까지 계속 적용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의 특징은 통계적으로 나타낼 때 더욱 분명해진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체중과 신장의 변화 추세는 점진적인 변화로 나타난다. 출산율 감소, 고령화 추세 등도 점진적인 변화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가령 통계청 2005년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가임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17년 후인 2022년에 인구 감소 국가로 반전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일찍이 1991년 필자는 21세기 초에 도래할 출산율 감소에 의한 15세 미만 인구 감소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보내기도 하였다. 한국의 15세 미만 인구는 2005년에 전체 인구의 19.2%로 추정되는데 2020년에는 12.4%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과거 한국의 15세 미만 인구는 60년대 42.8%, 70년대 42.5%, 80년에는 34%, 90년에는 25.8%였다. 바로 2005년은 15세 미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이르고 그 다음 해부터는 5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단계에 이른다. 이 시점을 중심으로 고령화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다. 자신의 주변에서 점진적인 변화 추세를 5가지 정도 찾아보자. 그리고 또 그런 변화 추세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자신의 인생과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일은 자신을 위해 유익한 일이 된다.
어떤 분야나 특정 주제에 대한 현재의 추세를 가지고 외삽을 하여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보는 일은 미래를 읽는 능력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미래 변화 밝히기 2. 분기점 찾기. 변화가 일정 기간 지속되다가 변화의 분기점, 즉 전환점이 생겨 방향 전환을 하여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전환적 변화라고 한다. 이러한 변화를 밝혀내는 일은 전위주의적인 미래 예측에 의하여 가능하다. 전위주의적 미래 예측은 외삽주의적 미래 예측과 같이 변화가 현재로부터 미래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분기점이 생겨 방향 전환을 함으로써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전위주의적 예측에 의한 메가 트렌드에 의해 분기점에 이르러 밝혀지는 전환적 변화는 원시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전환,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전환, 산업사회가 지식사회로 전환하는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또 지식사회는 글로벌 지식사회로 전환되고 글로벌 지식사회는 글로벌 시민사회로 전환됨을 밝혀낼 수 있다. 버스 요금을 현금으로 내다가 토큰으로 바뀌었다. 그 후에는 교통카드로 내다가 다시 신용카드로 버스 요금을 내게 되었고 지금은 카드 하나로 버스 요금과 지하철 요금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은 여러 가지 전환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전통적인 상거래가 전자상거래로 바뀌었고 전통적인 우편물이 대폭 이메일로 전환되었다. 홈뱅킹이 생기고 홈쇼핑이 생겼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지식사회 내에서도 정보화 사회가 학습사회로 전환되고 학습사회가 지식사회로 전환되고 또 지식사회는 글로벌 지식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글로벌 지식사회는 인공지능 사회를 지나서 드림 소사이어티를 출현시켜 돌봄 경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전위주의적인 미래 예측을 하여 전환점을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이버스페이스가 출현할 때 전자상거래를 시작한 사람은 성공을 하였다. 정보화 사회의 출현을 예측하여 정보산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대기업가로 성공한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전환적인 변화를 5가지 정도 적어보자. 또 그런 변화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아보자. 그리고 어떤 사회 변화를 몰고 올 것인가를 알아보자. 더 나아가서 현재 지속되고 있는 변화 가운데서 전환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 변화들을 찾아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세대 교체에 의해 발전하게 된다. 필자는 세대 교체 시기인 2005년을 한국 사회의 분기점으로 설정하여 세대 교체 준비와 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2005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복잡한 것도 세대 교체를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고 세대의 교체와 이음을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 변화 밝히기 3. 창조적 파괴 현상 찾기. 급진적인 변화는 총체적인 변화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창조적 파괴는 새로운 발전을 위해 기존의 체제가 무너지거나 현존의 현상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가치관 지지 계층이 무너질 때 일어난다. 또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출현함으로써 창조적 파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미래학계에서도 급진주의적 미래학자가 나타났을 때 마치 좌파 이론이나 이단자로 보았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이를 위한 대비책이 논의되면서 급진주의적 미래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오늘에 와서는 오히려 급진주의적 미래학이 새로운 학문 개척의 영역을 열어 모든 분야의 학문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른 폭우 등은 급진적인 기후변화를 가져온다. 온라인 상거래가 전통적인 상거래를 무너뜨린 것도 급진적인 변화이다. 컴퓨터가 전통적인 단순 사무직 근로자를 직장에서 몰아낸 것도 하나의 창조적 파괴 현상이다. 현재 창조적 파괴 현상을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출현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창조적 파괴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에 의한 네티즌의 강력한 발언권은 사회 전반에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중국에서는 네티즌의 강력한 발언권이 공산주의 활동 방향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공산주의 이념의 일부까지 파괴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네티즌의 주장이 기존의 가치관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네티즌의 발언권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네티즌의 출현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 활동에 창조적 파괴가 일어난다.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나타나는 창조적 파괴 현상을 5가지 정도 찾아보자. 또 그러한 창조적 파괴 현상이 자신의 직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아보자. 지금 창조적 파괴를 일으킬 어떤 가치관이 솟아오르고 있는가를 알아보자. 또 창조적 파괴 현상에 따라 앞으로 소멸해버릴 가치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아보자. 미래 변화 밝히기 4. 주된 변화와 주변 변화. 변화에는 항상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주된 변화가 있다. 이런 주된 변화가 일어나면 주된 변화의 주변에 다양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주된 변화에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변화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변화도 있다. 사례: 주된 변화, 경기 침체; 주변 변화, 실직자 증가, 소비 감소, 소매업 붕괴, 중소기업 파산 증가, 생활 필수품 물가 인상, 국민 사기 저하. 사례: 주된 변화,
인공지능 사회 구축, 주변 변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난다. 대부분의 기존 직업인들이 돌봄 경제 인력으로 전환되고 사람을 직접 돌보는 일에 높은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 인간, 생산, 소비, 사회를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 일이 보편화될 것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유능한 사람은 두 사람 이상의 몫을 해내는 고효율의 사회가 될 것이다. 자신의 직업과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5가지 주된 변화를 설정하고 주변 변화를 알아보는 일도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3가지 미래 예측 방법.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외삽주의적 미래 예측, 전위주의적 미래 예측, 급진주의적 미래 예측 방법을 설명하고 이 분야의 미래학자들이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예측한 내용들을 제시한다. 아마도 이 내용을 읽으면 이러한 미래 예측의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미래학의 영역과 연구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미래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학자와 학파가 있기 마련이다. 또 미래 예측을 위한 접근 방법이 다양하므로 미래에 관한 관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래학자 중에는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도 있다. 미래 예측에는 항상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긍정적이고 조심스러운 낙관주의자, 운명론에 바탕을 둔 숙명적인 비관주의자, 종교적 교리에 따른 종말론자, 개발지향적인 풍요론자, 파괴론자, 이상론자, 진화론자, 급진론자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미래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방법이나 관점에 따라 여러 학자 집단으로 분류해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나 미래 예측에 따른 변화의 시기와 관점에 따라 다음의 3가지 학파로 분류할 수 있다. 1. 추세 중심의 외삽주의자인 보수주의적 미래학파. 2. 분기점 중심의 전위주의자인 진화론적 미래학파. 3. 총체적 변화 중심의 급진주의자인 창조적 파괴론적 미래학파.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1980년 초까지는 분명했으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들 학파가 통합되고 있다. 미래학 자체가 통합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파의 구분이 뚜렷했을 때에도 학파 간의 갈등은 없었다. 미래는 예측한 대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외삽주의적 미래학파를 대표하는 미래학자는 복합적 장기 추세 모형을 설정한 허먼 칸과 2081년이라는 저서에서 100년간의 변화를 주도할 세력을 제시한 제러드 오닐 등을 들 수 있다. 전위주의적 미래학파 중에서 대표적인 미래학자는
조나스 살크, 다니엘 벨, 그리고 존 나이스빗이다. 대표적인 급진주의 학자에 속하는 미래학자로는 테오돌 로스작과 윌리스 하먼을 들 수 있다. 3. 역사 속에 숨겨진 미래를 캐낸다. 미래는 역사의 성찰에 의해서도 밝혀진다. 예측, 포캐스팅이 미래를 밝히는 창문이라면 성찰은 미래를 가꾸는 영양소이다. 역사는 항상 미래 아이디어와 비전, 그리고 미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자신의 과거 속에서 자신의 미래 찾기. 스스로 돕는 자는 스스로 성장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의 60% 이상 시간을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작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측에는 구체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에 대한 생애 설계를 해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신에 대한 생애 설계를 해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난다고 한다. 질문 A. 자신이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분석해보자. 그러면 자기 인생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고점과 최저점을 요약해보자. 질문 B. 왜 최고점이 이루어졌으며 또 최저점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신의 과거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고 또 그 이유까지도 틀림없이 밝힐 수 있다. 자신의 과거를 성찰해보면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은 지금은 할 수 있고 또 5년 후에나 10년 후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과거 속에 숨어있는 자신의 미래이다. 과거에는 불가능했으나 현재와 미래에는 가능한 일이 있다. 이를 기초로 자신의 확실한 미래 설계가 가능하고 제2의 생애 설계도 가능하게 된다.